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하디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1.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0.9% 하락했네요.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도 나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위험한 시장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뭐 좋다고 할 내용이 없는 가운데 뭐 가장 큰 악재가 좀 출현했습니다. 일단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이 출현했습니다. 이게 금요일날 뭐 처음에는 누 변이라고 하더니 이제 이름이 뭐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유럽은 뭐 거의 폭락 수준으로 한 5% 정도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요. 미국도 한 2에서 한 3% 정도 하락이 연출되었습니다. 저희 나라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덜 빠진 상태죠. 한 1점 몇 퍼센트 정도 빠졌으니까 월요일날 장 시작되면 아마 이렇게 큰 음봉이 좀 예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대응하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뭐 작년 20년 3월처럼 팬데믹 때 꺾였다가 뭐 다시 V자로 올라오길 기다리고 아예 그냥 무대응으로 가는 방법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빠르게 자르고 이 변동성을 그냥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 변동성을 그냥 견뎌내고 다시 이렇게 올라설 때까지 그냥 기다리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맞게 또 환율도 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1195원까지 좀 급등이 나왔고요. 국제 유가는 반면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팬데믹 때 해서 이렇게 뭐 소비 위축에 대한 학습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75달러대 있던 75달러 이상에 있던 국제 유가가 68달러대까지로 한 14% 정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500 빅스 지수가 급등이 나왔죠. 뭐 공포 지수고 이게 지금 28까지 올라왔는데요. 작년 팬데믹 때는 한 7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때는 40에서 한 50 수준에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옵니다. 일단 아직까지 크게 뭐 급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크게 우려되는 정도 지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월요일날 또 어떻게 또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뭐 미국은 뭐 보이콧 한다고 일단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동맹국들도 보이콧 가능성을 뭐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또 미중 무역 분쟁도 또 다시 또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저희 나라는 뭐 이중고를 겪지 않을까. 이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이 좀 장기화된다고 가정하고 세계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거기다가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다시 시작되면은 양쪽에서 이게 큰 압력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사이에 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렇게까지 된다고 하면은 지수는 뭐 예측이 좀 불가능할 정도로 폭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 전문가들은 이번에 낙폭이 좀 커질 경우에 2800을 깨고 그 아래인 2000선까지도 뭐 가능하다고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0선이면은 한 40% 정도까지도 뭐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원래 좀 최악의 국면에서 나오는 40%대 급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작은 파동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다시 반등이 나올 시장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게 40%대의 큰 하락 이후에 여기서 재차 이렇게 반등이 연출될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장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 장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관련 종목들은 3% 상승했고요. 나머지 뭐 통신이나 뭐 은행 이건 뭐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 의료 정밀도 한 5% 상승했죠. 그래서 대부분 뭐 진단 키트, 뭐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 그리고 기존에 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 좀 잘 나갔던 뭐 음압병실 관련주들, 그리고 뭐 마스크 관련주, 손소독제 관련주. 이번에는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는 빠졌지만 음압병실하고 진단키트, 재택근무,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원격진료, 응급의료기기 이런 순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학습 효과로 이렇게 일단 우선순위로 급등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다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주들은 그나마 좀 선방을 했습니다. 게임주들, 게임비를 필두로 해서 일부, 뭐 모든 종목은 아니고 일부 게임주들이 좀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빗썸에 지분이 있는 T사이언티픽하고 비덴트 같은 종목들도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코로나 관련 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전 업종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금요일 날 저희 장에 대부분 종목들이 다 하락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렇게 다 거의 전 종목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압병실 관련주들이 뭐 우정바이오, GH신소재, 원방테크, 뭐 오텍, SY, MVH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고요. 뭐 우정바이오가 가장 크게 급등이 나왔네요. 그리고 진단키트는 랩시노믹스가 가장 24%로 가장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젠이 한 17%, 수젠텍이 15%, 그 외에 뭐 XD바이오센스,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뭐 나노엔텍, 마이크로디지털, 바디텍메드, 진매트릭스, EDGC 이런 종목들까지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는 알스포트가 가장 크게 올랐고요. 이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17%, ECS 10%, 링네트 5%, 소프트캠프 4% 정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도 뭐 한국 BNC, 뭐 신풍제약, 국전약품, 한국파마, 현대바이오, 대웅제약, 뭐 예전에 기존에 올랐던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 급등이 나왔고요. 특히 좀 눈에 띄는 것은 신풍제약은 악재가 나왔었는데 뭐 다시 또 이번에 코로나 뭐 재확산 및 오미크론 출현으로 다시 한 10%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래도 접근하기에는 좀 제한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인성정보가 가장 대장으로 치고 나갔고요. 11%대, 그리고 비트컴퓨터가 6%, 유비케어가 4%대, 소프트센은 한 0.6%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산소호흡기 관련주들, 그리고 엑스레이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메디아나 메가ICS가 상한가 마감했고요. CU 메디칼하고 뭐 DR잼도 9%대, 4%대 정도 급등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월요일 시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정상으로 돌아올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금요일 날 야간에 유럽하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특히 유럽이 막 한 5%대 이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저희도 월요일 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 음봉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는 장 초반에 이렇게 여기서 갭으로 이렇게 만약에 빠져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초반에 하락했다가 다시 또 장 초반에
반등 살짝 줬다가 이렇게 다시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손절을 하거나 그 포트를 정리하실 분들은 장 시작했을 때 말고 그 이후에 한 10분 내에 반등 나올 때 요럴 때 손절이나 물량을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에서 금요일까지는 이 코로나 변이 뭐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정보도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때도 이름은 또 뭐 누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녁 때 이렇게 오미크론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금요일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고 예측도 안 되다 보니까 뭐 일부 좀 빠른 투자자들만 예전 코로나 관련주들로 이렇게 옮기면서 그쪽 주들만 급등이 나오고 나머지 주들은 빠졌는데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장이 시작하게 되면은 금요일날 대응 못했던 투자자들이 뭐 탈출 러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장 초반에 이렇게 매도세가 크게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매도세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크게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그러면은 지금 2936 정도 되는데요. 아마 시작은 뭐 2900 아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갭을 크게 띄워서 이렇게 하락 출발할 경우에는 장 초반에 다시 또 반등 뭐 일부 한 절반 정도라도 반등 나온 이후에 다시 이렇게 끼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항상 뭐 주식이든 뭐 어떤 흐름이든 떨어지면은 다시 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이게 갭으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뭐 조금 더 출렁했다가 반등 잠깐 주다가 다시 또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인 포트에 이렇게 뭐 종목들이 많은데 뭐 월요일 날 정리를 하겠다. 뭐 대응 안 하실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최고 좋고요. 포트 정리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예상 호가로 뭐 마이너스가 큰 폭으로 한 5%뭐 3% 이럴 때 크게 빠지는 종목들은 잠시 대기했다가 반등 줄 때 이 마이너스가 좀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한 2%대까지 뭐 반등을 준다 이럴 때 매도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뭐 마이너스 한 1%대 정도 뭐 이렇게 소폭으로 빠지는 종목이 있다 이런 종목들은 시초가에 던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보합이나 뭐 플러스 나는 종목들은 그 코로나 관련주나 코로나 이렇게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수혜 종목이 아닌 이상은 뭐 바로 던져야죠. 시초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도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뭐 손도 느리고 이거 대응이 안 된다. 그리고 뭐 이게 뭐 코로나 변이도 모르겠고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 마이너스 크게 떴을 때 이걸 뭐 굳이 거래해서 큰 덕을 보겠다는 것보다는 뭐 미수나 신용 같은 거 쓰시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평가손 상태에서 평가적으로 뭐 손실 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다시 이렇게 반등 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길게는 뭐 1년, 뭐 짧게는 뭐 한 2, 3개월 만에 반등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포트를 정리하고 갈지 그냥 참고 견딜지 요 두 가지를 일단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실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등 줄 때 그리고 뭐 소폭이나 보합 정도로 시작하는 종목들은 시초가에 바로 던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관련주들 한번 다시 좀 정리해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폭락장이 연출되었을 때 수혜 업종으로 이제 부각돼서 조금이라도 뭐 단기적인 수익이라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년 팬데믹 때 이렇게 보통 주식이 급락 이후에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런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갔었고요. 이번에는 아마 이게 뭐 갈지 안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작년에는 진단키트 그리고 뭐 치료제 백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뭐 응급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산소호흡기나 이런 종목들도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백신 관련 나올 때 이렇게 저온
유통 관련 이렇게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관련주들도 작년에 이렇게 많이 움직였죠. 마일스포트나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비대면 진료, 비트컴퓨터, 인성정보들. 이번에도 같이 이런 종목들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보면은 넷플릭스가 조금 올랐고요. 나머지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화이자가 6% 정도 올랐고, 여기에 모더나가 한 20%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거의 코로나 수혜주들 위주로 막 움직였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저희 나라 시장하고 좀 틀리게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비대면 관련 이렇게 뭐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빠졌다. 그렇다는 것은 미국 시장은 일단 뭐 백신, 뭐 치료제, 그리고 뭐 비대면 중에서는 뭐 넷플릭스 정도만, 아무래도 넷플릭스는 극장이나 이런 뭐 수요에 대한 반대 개념이라서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극장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 테니까 극장 관련주들은 빠지고, 넷플릭스는 집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뭐 반대 수혜지 않나. 뭐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하고는 좀 틀리다. 아까 저희 금요일날 저희 나라는 비대면 관련주들 뭐 알스포트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미국은 오히려 많이 빠졌다. 그리고 오미크론 발생지가 이 보츠와나라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파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렇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커졌고, 그리고 이게 이제 위로 이렇게 전파되고, 그리고 아시아 쪽은 홍콩이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2차 확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쪽은 이스라엘 쪽으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전파자나 뭐 확진 숫자는 아직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미크론이 좀 전파력이 높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 며칠 뭐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공포심은 조금 극에 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부분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 로 이렇게 많이 개방한 상태에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거 오미크론 아니더라도 확진자들이 뭐 급격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확진자가 뭐 7만 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작년 팬데믹 때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주식시장의 급락을 불러왔다. 이 사진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삼성전자 TV를 이렇게 사려고 이렇게 줄 서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실내라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또 추수감사절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뭐 수만 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많이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다는 것은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은 전파는 엄청나게 급속도로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업종은 진단키트고요. 진단키트의 가장 대장은 아무래도 시젠하고 ST바이오센서죠. 실적으로 봤을 때는 ST바이오센서가 가장 크게 잘 나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이 당기순이익이 1조 1000억이 적혀있네요. 내년이 이렇게 6,700억, 뭐 줄어들긴 하지만 또 이번에 또 코로나 다시 재확산이 나오면은 이거는 뭐 어찌 될지 모르겠죠. 뒤에 내년부터는. 올해까지 일단 1조 1000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 6조니까 그렇게 높은 뭐 밸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도 4만원대에서 올라와서 좀 단기적으로는 한 40% 정도 올라왔네요. 일단은 이때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한 2주 사이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제는이 또 아무래도 진단 키트는 뭐 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종목도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일단 시총은 한 3조대고요.
실적 보면 올해 이제 한 5천억 정도, 내년에 한 3천억 정도. 거의 아까 SD 바이오센스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밸류는. 그래서 시총이 절반 정도 되고 이익도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 CJN이 일단 기술적으로는 아까 SD 바이오센스보다는 조금 더 늦게 출발했고요. 그리고 5만원대 대비 이 종목도 거의 한 40% 정도 일단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많이 오른 느낌은 있지만 월요일날 이제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질 때 그나마 선방할 종목들은 아마 진단키트 쪽이 그래도 1순위가 아닐까. 뭐 나머지 뭐 음압병실이나 이런 종목도 많지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진단키트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또 확진자들이 저희 나라도 이렇게 뭐 4,000명씩 급증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는 건 진단키트 수요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SD 바이오센서, 시젠, 뭐 엑세스 바이오, 휴마시스, 뭐 랩지노믹스, 바디텍메드 이런 종목들은 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휴마시스는 또 최근에 미국 뭐 국방부에 뭐 세트리온이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거기 납품하는 업체가 휴마시스죠. 그래서 자가 진단 키트, 뭐 신속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렇게 SD 바이오센스하고 휴마시스가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종목이 있지만 뭐 수젠텍도 있고요. 마이크로 디지털, 진매트릭스, EDGC 이런 종목이 있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봐야지 좀 낫지 않을까. 뭐 SD 바이오센서, 시젠, 엑세스 바이오,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뭐 바디텍메드 정도까지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그래도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이런 종목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들은 좀 대부분 다 좀 실체가 없고 실적이 거의 동반되지 않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또 개발이 또 완료되지 않은 종목들, 한국 BNC, 뭐 신풍제약, 뭐 국전약품, 한국파마, 현대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물론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뭐 지론생명과학도 있고요. 유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셀리버리 이 중에 뭐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종목 정도만 실적이 실체가 있지 나머지는 거의 뭐 실체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라서 이거는 좀 트레이딩이라도 조금 좀 제한된 분들만 참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도 뭐 치료제나 뭐 백신 관련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원격 진료는 인성정보가 대장으로 치고 나가고 있네요. 금요일날 11%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가 6.9%대 급등, 유비케어가 4.5% 급등.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가 조금 더 자리는 좋아 보입니다.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자리고요. 인성정보는 좀 아래 위로 이렇게 급하게 흔드는 종목이라서 기술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으나 그래도 최근 흐름을 봤을 때 비트컴퓨터가 오를 때도 좀 많이 오르고 빠질 때도 좀 많이 빠지는 단기 거래에는 조금 더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인성정보가. 그래서 대장은 인성정보이고 좀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비트컴퓨터나 유비케어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주들은 알서포트하고 ECS 이 두 종목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뭐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서포트도 17% 급등했지만 바닥 대비 이렇게 뭐 크게 올라온 느낌도 아니고 이제 만약에 간다면 이제 출발하는 느낌 정도 느낌입니다.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메디아나 하고 메가이CS 이 두 종목이 뭐 금요일에 상가 같기 때문에 뭐 추가 반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상한가 종목을 뭐 바로 추격하는 것은 이게 뭐 갭될 때 추격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은 아무래도 최근에 확진자가 저희 나라도 늘어나면서 그리고 병상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다.
물론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최근 환자가 늘어나면서 음압 병실이 부족하고 그래서 중환자 외에 나머지 환자들은 뭐 재택근무, 재택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인성정보가 최근에 조금 먼저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그 위드 코로나 하면서. 그래서 메디아나나 메가CS는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에 비하면 조금 늦게 움직였지만 금요일날 좀 크게 폭발했다. 상한가로. 이런 종목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음압병실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 뭐 물론 음압병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게 뭐 정확하게 매출로 연결되고 실제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정말 테마성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테마주들을 단기 거래 하더라도 그래도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압병실이나 코로나 치료제 관련 있는 좀 불확실한 종목들보다는 진단키트 중에서도 조금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아까 얘기했던 SD바이오센서, 시젠, 텍스바이오,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원격 진로는 뭐 테마성이 강하지만 그래도 최근 이슈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있는 종목들 두 종목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낫고요. 뭐 응급 뭐 산소호흡기 관련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정말 단타 거래 하실 분들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크게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 그래도 실적 좀 받쳐주는 종목은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 가장 좀 유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또 진단키트는 또 뭐 아니면 더 느낌이 있죠.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여기서 확산이 멈추고 끝난다면 이제 다음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또 급락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거래 되시는 분들만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 그 시장을 대응하실 때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번에 포트 정리하고 갈지 아니면은 그냥 묻어두고 그냥 끝까지 기다릴지 두 가지 선택하신 다음에 정리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셨다면 아침에 갭으로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종목들은 단기 반등할 때 이럴 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갭 안 떨어지고 적당한 선에 떨어지는 종목들은 시초가에 매도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대기하실 분들은 아예 시장을 안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보고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흔들려서 손이 나갈 수 있으니까 아예 안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손절하시거나 정리하신 분들 중에 단기적으로 소액으로만 이렇게 대응하실 분은 아까 뭐 얘기했던 그래도 이 위기 상황 속에 좀 강하게 움직일 만한 진단키트나 뭐 재택근무 그리고 뭐 원격 진료, 산소호흡기 뭐 이런 종목들에서 뭐 단기 거래를 하시는 게 그나마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월요일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뭐 선택 잘 하시고 이렇게 모두 성공 투자 하실 수 있게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